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얼굴이 굉장히 편해 보이십니다. 네, 아유, 참. 저를 약간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김진우 변호사님 조금 좀 힘들어 보이시기도 하고. 네, 이 자리가 무게가 좀 세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참 뭐 묵직한 뭐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한결 편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진행하셨던 전임자와 잠깐 스몰 토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 얘기입니다. 뭐 아들 학폭 연관성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력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자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두 분한테 이제 키워드를 한번 저희 제작진에서 사전에 좀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동관 내정서를 어떻게 보냐 했더니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한상혁 아들의 학폭 의혹이었다면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후한무치 이렇게 주셨습니다. 장 소장님부터 이 어떤 의미인지 좀 해설해 주시죠. 저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한상혁 후보자. 한상혁?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네. 2019년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랬죠. 만약 그 당시에 한상혁 후보자가 자녀 학폭 의혹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가만히 있거나 아니야 적임자야라고 생각을 하시겠냐고요. 네. 분명 이거는 부적절한 인사다. 이건 안 된다.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거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 되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편이라고 우리 진영 사람이라고 과거에 대한 잘못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방어하거나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은 분노를 했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된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국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아직 뭐 청문회 과정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이 부분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정 철회를 촉구한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직 공식적으로 지명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서영주 부대변인. 네. 뭐 후한무치란 말은 너무 많이 하는데요. 왜 정치권에서 정치인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전형적인 후한무치다. 너무 얼굴이 두텁고 네. 노골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라면 네.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냥 사퇴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을 지금 해놨다. 물론 오랜 기간 오래전에 이제 아들의 학폭 문제지만 지금 또 학폭의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의 가슴 후벼파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가 너무 명백하게 들어가 있고 누가 봐도 아빠 찬스. 그러니까 좀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말하자면 친구를 때려서 학교 폭력을 하더라도 학폭위도 안 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빠져나가서 전학가서 명문대를 진급한다? 지나간다? 이거는 좀 용납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이제 내정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분 자체의 태도도 그렇고 별 문제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 기억하는 게 있어요. 계속 뭐 이제 짤이 돌아다니던데 이동관 그 전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조국 사태 관련해서.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에게 뭘 보고 배웠는지 안다.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어요. 아, 본인이 연자제를 주장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은 또 왜 갑자기 자기한테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지. 네. 그래서 후한무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더 하면 네. 민주당도 후한무치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정청래 최고위원 자녀 학폭 문제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상임위원장 시키겠다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의총에다가 올리고 국회 본회의에다가 올리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누구 다른 사람의 학폭을 비판을 해요. 아니 또 정청래 의원 얘기를 하는데 네.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올린 것은 네. 그건 박광원 원내대표가 하세요 한 게 아니라 과방위하고 행안위 1년씩 교체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장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일부 의원들이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좀 내려놓으세요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폭 문제는 물론 정청래 위원장에 있어서는 뭐 나름대로 해명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거와 이동관 문제는 좀 별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비판을 하려면 본인들이 도덕적인 명분을 명확히 갖춰야 한다. 아 근데 정청래 의원이 여기 나와서 그 얘기를 한다면 그런 비판을 받아도 되지만 서영주는 학폭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한다. 두 분이 고성을 하는 동안 밖에서 웃고 있는데 저는 떨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연자제는 안 되죠. 근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이 학폭과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부당하게 개입했냐 아니냐 이거에 사실은 정순신 후보자한테도 논란이고 그래서 지금 정청래 의원 케이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그냥 학폭위가 열리고 사과를 하고 뭐 다 했던 것 같고요. 이동관 수석 같은 경우 지금 요 관련해서 이제 의견이 좀 나뉘는 거죠. 나뉘는데 왜냐면 이동관 수석이 직접 뭘 했냐 학폭이 열리고 안 열리고 해서 근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이동관 수석이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 그러니까 하나고는 이제 하나은행에서 이제 출연한 사립학교다 보니까 재단 이사장이 하나은행장인데 김승유 회장한테 이제 전화로 이걸 좀 무마해서 전학을 좀 뒤늦게 가게 해달라라고 했다는 게 이제 김승유 회장이 기자랑 통화한 내용이 보도가 지금 된 거죠. 보도가 됐었던 적을 다시 재인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 학폭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관 수석이 자신의 학폭을 은폐하기 위해 뭔가 사회적인 위화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그런 정도면 이제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이 그거죠. 뭐 물론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정청래 의원의 문제는 그 의원의 문제로 얘기를 좀 비판하시는데 뭐 정치권에서 후한무치한 것들은 비일비재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로 차지하고요. 코너 이름을 후한무치로 바꿔야 될 건가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이동관 이제 내정자라고 알려진 분께서 네. 지금 본인의 지위를 당시에 그 왕수석이었잖아요. 네. 왕수석이 본인의 아들이 학폭이 연계된 걸 알고 당시에 하나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게 또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좀 적당히 좀 봐주라. 그 시간 동안 전학을 좀 시킬게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실로. 그건 뭐냐면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건 아버지 마음 이해해요. 네. 하지만 이거는 불공정이에요. 네. 불공정을 본인 스스로 집행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방통위원장의 내정자로서 내정이 된다면 과연 그 자질이 그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그거고요. 저는 여기 보면 공익제보자 A씨에 대해서 이분이 인터뷰하는 과정에 가장 뼈아픈 게 마지막 단락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통 가정의 아이였으면 학폭이 열고 징계했을 거다. 이겁니다. 여기서 공익제보자는 이제 하나고의 당시 재직 중이던 교사분을 일컫는 얘기고요. 일단 그래서 이 도덕성 학폭 논란 하나가 있고 그다음 예전에 뭐 방송과 관련해서 이동관 수석 당시에 있었던 뭐 미디어법 통과라든가 여러 일 때문에 이제 이중적으로 이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장 소장님 보시기에 이제 용산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여론을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지명을 바로 강행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좀 살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론이 어떨까? 우리는 그냥 가해자와 피해자 이 두 양쪽에서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약간 형사 합의했으니까 불기소 처분한다. 네. 약간 검찰적 시각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거 생각보다 이게 이동관 특보가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 네. 정순신 씨 사건이랑은 좀 다르다.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니 지지율이 10%로 떨어져도 우리는 임명을 강행할 거야. 왜? 방송을 정상화해야 되니까. 왜 방송을 정상화해? 내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방송계의 정상화. 김준우 앵커가 이게 앵커를 못 보고 네. 장성철이 여기 보수파 패널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방송의 정상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가? 네, 저희 다 인정해 주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뭐 이동관 수석을 강행해서라도 네. 이번에 임명하려고 하는데 또 실무적으로 또 봐야 될 게 있잖아요. 청문회. 네, 자녀 임기가 8월 31일인데 네. 그때 자녀 임기를 한다 그러면 청문회 이번에 해야 되고 또 9월 달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또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 청문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학폭 논란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다라는 실무적인 판단인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임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당초에는 이동관 수석이나 이동관 수석 측이 해명한 내용을 듣고 원만히 합의했다, 과장됐다, 그리고 다 뭐 별일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믿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우리 이 시간에서 장윤성 기자가 얘기를 한 인권위 진정서 내용을 들어보면 네. 상당히 저는 그때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그것이 좀 과장됐더라도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4-5명, 진정서 제출한 사람은 2명. 그 진정서를 한번 대통령실에서 읽고 다시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통과 안 해도 임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방송을 정상화시키고 내년 총선을 이기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지 국민들이 그 내용을 들으면 어떻게 판단할까? 청문회 과정 중에 민주당 의원들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면 그 진정서 계속 줄줄이 읽겠어요. 그러면 국민 감정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요. 서영주 부대변인님 이럴 때마다 장 소장님이 대변인님 할 얘기 다 해서 네. 분량 다 가져가니까 그런 식이죠. 네, 좀 하지만 방송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봐서 그래요. 이제 이동관 내정자 빼고요. 네. 안 하시는 게 맞고. 네. 그게 이제 본인들 용산에서는 득점 포인트예요. 야. 근데 이제 고집이 워낙 세시니까 네. 밀어붙일 거는 같아요. 아.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방송 정상화. 저는 저희 측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얼만큼 정상을 해야 되죠. 저희 민주당이 봐서는 방송 자체가 이미 기울어졌다고 봐요. 물론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 많이 하는 언론은 없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는요. 문재인 정부는요. 수만 쉬어도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외교안보 다 망쳐지고 있지만 이 정도 비판하는 걸 가지고 언짢아한다. 그래서 이 자체도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방송 정상화가 아니라 방송 장악이죠. 이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방송의 정책들을 하는 것들도 잘못됐지만 이동관 전 수석에 대해서 내정자로 계속 이런 학폭 논란이 있는데 고집을 한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게 바로 용산도 후한무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항상 용산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장해찬 최고위원도 여러 걱정들을 듣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근데 어제 이재호 상임고문님 모셨거든요. 근데 봤어요. 네.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네. 네. 표현의 자유를 못 누리시더라고요. 네. 방송이 정상적인데, 근데 네. 약간 강행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의 좀 추이를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그다음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제가 보는 그 패널 분들 중에서 제일 민주당 진짜 핵심 인싸는 서영주 부대변인. 제가 봐도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정보값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부담되네. 그래서 진짜 이제 이 잘생겼고. 혁신위원장 낙마 이후 예.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뭐 대략 난감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웃고는 있는데요. 이게 혁신위원장을 처음에 첫 단추를 끼는 건데 이 혁신이라는 것들이 무거운 거예요. 네. 특히나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당에서는요. 혁신이라는 거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특히 외부 인사가 왔을 때는 그 무게감과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점부터 9시간 만에 이런 논란에 휩싸여서 말하자면 사퇴를 한 거죠. 거기 사퇴를 했는데 그냥 사퇴를 한 게 아니라 그 선정 과정에서 지금 당대표가 좀 너무 소통을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논란이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래서 지금 혁신의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내부에서 해야 될 텐데 형식, 그다음에 절차, 그다음에 좀 말하자면 계파 간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서요. 그다음 혁신위원장에 누가 오려고 할까? 라는 걱정이 가장 큽니다. 현재 사태를 서영주 부대변인은 대량 난감으로 정리하셨고 장 소장님께서는 이미 글렀다 네. 이렇게 보신다고요. 네. 아니 민주당은 혁신을 할 집단이 아닌 것 같아요. 혁신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김남국 의원 건 관련해서 본인이 자진 탈당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네. 자진 탈당하기 이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네. 국민적인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지율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결정을 못해요.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상당히 문제 있어. 저 사람들 제명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강제로 탈당시켜야 돼. 어떤 윤리위에서의 조치가 필요해라고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뭘 혁신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문제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내경 같은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하겠다라는 생각과 판단 그리고 검증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혁신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왜 혁신을 하려고 하냐고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약간 궤도가 이탈이 됐으니까 리셋을 해서 궤도 수정을 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민주당으로 거듭납시다. 네. 라는 것 때문에 혁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내정을 하려고 했다라는 모습, 그리고 그분이 주장한 것을 봐보세요. 과연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가 맞냐고요. 이것은 혁신을 포기한 거고, 이재명 당대표가 됐어, 혁신 필요 없고 그냥 나를 지켜줄 사람, 나를 보호해줄 사람, 나를 옹호해줄 사람이 필요해.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냥 당은 생각하지 않고. 서영주 부대변인 내년에 출마하셔서 배지 달아야 되는데 이래경 저 혁신위원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역에서 얼마나 막 많은 분들이 혼나겠냐고요. 본인만 생각하는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한 민주당의 혁신은 이미 글렀다. 우리 저 서영주 그렇게 주장합니다. 부대변인의 출마 문제는 자칫 거론 잘못했다가 저희가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예. 아니, 아직은 뭐 아직 괜찮습니까? 예, 네.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확정적인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안 걸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난감이라고 한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강하게 비판해 장 소장님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없어요. 네. 입이 이렇게라도 할 말이 없는데 뭐 돈봉투 사건 부분, 김남구 의원의 코인 사태 네. 이런 부분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재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당이 좀 더 좀 생동감 있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래서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혁신이 필요해서 혁신의 어떤 요인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주장을 해서 혁신위원장을 데려왔는데 그 혁신위원장 자체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을 또 데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산 넘어 산에서 산이에요. 하지만 민주당이 혁신을 할 생각이 없다. 네. 뭐 그럴 자격도 없다. 이거는 조금 너무 지나친 비판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혁신 과제도 사실 대개는 좀 분명해요. 이 현안들 어떻게 처리할지, 공천룰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현역들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것들일 텐데 누가 혁신위원장 해야 됩니까? 저 좀 전에 아니, 추미애 전 장관 씨. 아유 큰일 납니다. 조국 전 장관. 아유 그러니까 그게 숙제예요. 네.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검토를 하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이래경 씨에 대한 어떤 이런 첫 단추가 잘못되다 보니 네. 외부 인사를 모셔오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간은 촉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뭔가 혁신위원장으로서 새롭게 본인이 길을 닦는 게 아니라 이건 뒷수습하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난감한 거예요. 이미 글렀다니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럼요. 서영주 부대변인 누구를 선임하겠냐고요. 그래서 두 명으로 압축. 아니 일단은 뭐 이제 이름을 찍을 수는 없고 제가 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혁신이라는 건요. 그 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보다는 조금 반대편에 있는 분. 네. 그러면서 이재호 전 중도를 지향할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으로 가야 됨이 맞아요. 네. 이래경 씨는 너무 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끄집어봤다는 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뭐 이재호 전 특보 얘기하시는데 뭐 그럼 좋죠. 아니 하지만 어제 제가 여쭤봤어요. 안 하신다고. 그런데 네. 지금 현재에서는 조금 당내에서 수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총을 원래 오늘 하기로 했는데 네. 월요일 날 할 거거든요. 네.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내부 논의를 하고 내부에 우리 원로들이나 오랫동안 이제 당에 대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한 분 거론되는 분이 있고요. 또 외부에서도 지금 뭐 젊은 층의 교수분들이나 좀 이렇게 좀 신진 세력들에서 좀 모셔오자. 이런 것들이 좀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러한 지금 민주당 중요한 건 지금 이래경 씨 부분이 굉장히 민망하게 됐지만 네. 또 이걸 기화로 해서 또 새로운 또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저희는 민주당은 그렇게 혁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런 민주당의 모습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혁신위원장을 선임하려고 했으면 진작 저렇게 했어야 해요. 진작에 누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얘기도 들어보고. 서영주 혁신위원장 해보고. 어때? 서영주 혁신위원장. 저분은 배지 달아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런 무책임한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가 리더십과 권위를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권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잖아요. 왜 검증을 제대로 못했냐? 왜 자기네 쪽 사람만 그렇게 장관 시키려고 그러고 기관장 시키려고 그러냐? 다른 좀 폭넓게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은 그보다 더해. 그래서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저도 며칠째 지금 이제 방송에 나가면 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죠. 네. 근데 이제 뭐 저 당직자니까 방어를 해야죠. 해보세요. 근데 방어를 하는 유일한 것들이 네. 물론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첫 단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계기로 해서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본인 사람 안 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는 그런 뭐 불안한 요인들은 제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조금 더 그런 의도들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 혁신위원장을 올 공산이 크다. 근데 어렵겠지만 그런 반론이 있잖아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혁신위의 권한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것이나 혁신위가 안을 내도 당에서 안 받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당내 개파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당까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네. 상황이 됐는데 네. 이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채용 공고를 낼 때 네. 연봉은 얼마, 네. 대우는 얼마, 처우는 얼마 이걸 이제 확실하게 해줘야 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내가 가서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네. 되는데 이번 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잘해줄게 네. 정권 줄게 네. 하지만 이제는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처우를 얘기할 거예요. 네. 정권 중에도 뭐 정치 혁신 아니면 공천에 대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천권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서도 결정 권한을 줄 테니 혁신위원장으로 와주십시오. 아마 이런 구체적인 제안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 사람 심으려고 했던 오해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오구사사님이 나른한 오후에 각설하고 패널 두 분의 합리적인 말씀에 속이 시원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듣고 있는데 업무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정치권 분 관계자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 서영주 부대변인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단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옷이 잘못됐다. 그래서 옷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것은 혁신이가 아니라 네. 비대위가 필요하다. 아.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한 민주당은 국민의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가 넘고 네. 내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뒤처지거나 비슷하거나 이거밖에 안 돼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사랑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빨리 물러나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셔라. 그래야 서영주 부대변인님이 내년에 배지 달 수 있다. 아니 이렇게 말씀드려요. 장 소장님이 어제 방송 들으셨지만 이재호 고문님께서 양당이 모두 당대표를 빨리 내리는 쪽이 선거를 이긴다고 하셨어요. 우리 장 소장님 직구줘요. 네. 저 당직자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 결국에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사퇴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애정이 있는 그런 좀 조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나 뭐 사사건건이 무슨 뭐 실수를 발생할 때마다 사퇴해라. 그리고 당신이 없어야 대안이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저는 조금 더 본인들이 대안을 가지고 그런 비판하는 분들은 사퇴를 해야 이런 대안을 내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막무가내 주장밖에로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왜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냐면은 너무 무책임해요. 왜냐하면 이래경 이분 논란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이렇게 잘 아는 분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임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함세웅 신부 등 야권의 원로분들이 저한테 추천을 해 주셨어요. 제 책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논란이 막 증폭돼가지고 여러 가지 왜 그분 이렇게 임명하시려고 했어요? 이거 사퇴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당대표 무한 책임지는 거죠. 무한 책임이 아니라 가로 열고 가로 열고 한을 다 없애버리고 무책임이에요. 무책임.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당대표를 믿고 어떻게 내년에 선거를 치를 것이냐. 저는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비판을 또 감내를 해야 되겠지만요. 참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도 그랬습니다. 당대표 자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네. 그 말을 뱉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입에서 본인이 무한 책임지겠다는 발언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이래경 씨 사태를 겪으면서 무한 책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총이 10일 날 열립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상임위원장부터 지금 이래경 씨 선임 과정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논의 안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책임의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보일지는 그때 가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 이제 많이 해서 또 딴 얘기 또 해야 돼요. 짧게. 네, 말씀하시죠. 이재명 당대표의 무한 책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책임이라는 단어랑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현안 얘기 한 두 개만 좀 짚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했습니다. 이제 광양에서의 뭐 폭력 진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완전히 이제 경색 국면이 된 건데.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고 또 지금 요즘 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도 이제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이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김문수 위원장 사퇴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 소장님부터 답변을 좀.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이 무책임하다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보수 쪽과 경사노위 여기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조들이 불법적인 폭력적인 시위와 집회를 하면 당연히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해요. 그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노사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해요. 근데 솔직히 경사 노위가 그동안 뭘 했는지 우리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대통령께서 노조 개혁해야 돼, 경찰청장이 나와서 엄정한 법 집행 이거밖에 없었지. 정말 경사 노위가 뭐 노사 다 모아가지고 자 사회적인 합의 이끌어냅시다 이런 역할을 한 걸 못 봤어요.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세력이 이 노조 문제도 잘 처리해야지 극단적인 대결 그리고 좀 과잉 대응 이것은 좀 아니다. 서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노총 노사정 탈퇴 부분. 근데 이 정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 사회 노동자들은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초창기부터 했던 게 뭡니까? 그들을 건폭으로 지정하고요. 불법 시위자로 지정하고요. 대화하지 않고요. 결국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짓누르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특히 짓누르려고 해요. 그런데 과연 이 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뭐 화이트 칼라나 기득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에게는 진짜 국민 같고 점잖고 멋있어 보이겠지만 정말 아둥바둥 현장에서 나 좀 살자 하고 목소리를 이 현장에서 땀 흘려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진짜 국민이에요. 근데 이런 국민들이 불법이나 일부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 다 그냥 나쁜 사람을 치부하고 있다는 그런 자체에서 한국노총이 이제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국정 철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나라가 잘못 굴러가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경산호 위원장부터 임명할 때 잘못됐던 거예요. 김경수 위원장 뭐 합니까? 놉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화와 타협 이런 조정 기능을 하려는 위원장 자체가 자기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한국노총이 튀어나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부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자는 같이 가야 될 국민이지 길들이고 온순하게 만들어서 마음대로 좀 주물르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김희철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만 철회하면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하시기 전에 저희들 출연료부터 올려주시고 사퇴하셔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수신료는 분리징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 가지고 사장을 바꾸고 아니면은 KBS라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이 정부의 아주 치사하고 옹졸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임명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든 집단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치고 들어갑니다. 이 정부가 그래서 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료 부분은요. 분리징수와 통합징수 부분이 있을 때 통합징수는 이미 법원과 헌재가 이거는 인정을 한 겁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징수는 합법적이다. 했던 것인데 이거를 국민들의 정서로 갈라치기 위해서 이처럼 해서 안 내도 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국민들은. 하지만 공영방송으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거쳐서는 안 되고 시행령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국회로 넘기십시오. 제가 그 말 드립니다. 사퇴 해결은 바로 안 되겠죠. 이 카드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럼요. 네. 또 본인들이 원하는 또 KBS 사장 또 뭐 인선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방송 장악하네 뭐 정상화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KBS 얘기인데 제가 KBS 진행하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네요.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서영주 부대변인과 함께 각설하고 시즌2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